오늘 금요일 밤이고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노후 준비, 네, 노후 준비, 노후 대비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주제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거의 전 연령으로 연락 오거든요. 뭐 20대부터 뭐 60대, 제가 70대 분도 만나봤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50대, 60대, 70대 분들, 저보다 뭐 인생으로서 굉장히 더 위에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래요. 예를 들어 뭐 직장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직장 생활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고, 이 장사하는 것도 하루하루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도 근무 시간도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볼 때 뭐 투자를 기존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랬을 때,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왜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정말 뭐 연구를 하거나 뭐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한 거는 거의 없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해볼 말은 이제 한 50대, 60대, 한 40대부터. 근데 저는 이거는 전 연령에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뭐 2030 이런 분들은 내가 무슨 벌써 노후 대비를 하냐 이러는데, 위에 선배분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의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한정이 돼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 보통 누가 쓰죠? 1인 가구가 많이 쓰죠.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원룸 오피스텔이 실제로 정말 많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나가서 사는 게 정말 많긴 해요. 근데 원룸 오피스텔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 시세 차익이 문제예요.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파시려면 거의 분양가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실 거고, 저라면은 예를 들어 이거 사시는 분들은 보통 대출 비중 극히 일부러 하고 정말 현금만 넣고 해서 따박따박 한 달에 뭐 한 60만원, 70만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라면은 그 돈으로 조금은 더 시세 차익이 나는 걸 하던가, 나는 부동산을 하던가, 아니면 솔직히 뭐 1억, 2억 있으면은 저라면 다 가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상가. 네. 그래서 또 많이 상담하다 보면은 얘기 듣는 게 신축 상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월세 잘 나와서,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특히 신축 상가는 일단은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거품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신도시 상가 가면 특징이 뭐죠? 예, 공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세종시라든가 이기 신도시, 뭐 위례, 뭐 이런 쪽 가면은 공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던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구축 상가, 상권이 20년, 30년 계속 유지가 되는 곳, 이런 데를 하셔야 나중에 월세 맞추기도 편하고요. 세입자가 나갔을 때, 그리고 상권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시세 차익도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상가도 상권을 많이 보고 평소에 좀 돌아다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 일반적으로 토지 물린 거는 기획부동산이 엄청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계올림픽 발표 그 전으로 해가지고 평창에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가 엄청 붐이 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평창올림픽이 원래 2010년에 열릴 계획이었고, 그리고 떨어져서 2014년도에 열릴 계획이었다가 3수 만에 2018년도에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똑같이 투기를 했다가 무산되니까 거품이 꺼졌고요.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8년도에도 투기 수요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연예인들도 여기에 뭐 토지 투자, 땅 투자 했다가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하고, 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검증하지 않은 소재로 투자하고, 그리고 보통 지분 쪼개기로 많이 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런 걸 막 그래요. 뭐 한 50만 원에 사서 뭐 1000만 원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듣고 투자자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비상식이잖아요, 이게. 예. 비상식적인 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비상식적인 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게 진짜 된다 했다가 물린 거를 제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사실 이 정도만 안 해도 부동산으로 물릴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노후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미래 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첫 번째로 경험자 얘기 많이 듣고 내가 현장을 정말 많이 가본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가보고 내 자신이 설득이 되면 그때 진행한다. 이러면은 나중에 물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특히나 요즘에 한 2, 3년 전쯤에 누가 좋다 해가지고 산 거 물리신 분들 많습니다. 주위 보면요. 그럼 그분들 뭐라고 하죠? 아,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누가 찍어줘서.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공동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건데, 누구 말만 믿고 투자하고 손해 나면은 상대방 탓하고 잘하면은 내 탓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해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 안 되면 가르쳐준 사람 욕하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 저도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저는 검증 안 하면 저는 수업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인데 있어서. 예. 저를 믿고 어떻게 보면 만나서 배우는 거는 저도 고맙고 감사한데, 태도가 되게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저도 똑같이 안 좋게 합니다. 예. 평소에는 선생님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너 믿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가만히 안 있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서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을 해야 되고, 내가 설득이 안 되면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런 노후 준비, 예, 이런 절차가 저도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20대, 30대는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그러다 40대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통 40대 때 아이들이 보통 한 중학생, 중고등학생 이러면은 교육비 나가고 부모님 편찮으시고 병원비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10년이 후딱 가고, 그러다가 50대 됐는데 직장을 얼마까지 다닐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뭐 하지? 예, 근데 위에 선배분들 보면은 남자들 기준으로 택시하거나 60 넘어서, 그리고 건물 관리인 하거나. 근데 또 그러고 살기는 싫고. 이게 다 똑같아요, 루트가. 예. 그러면은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정말 큰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돈이 조금은
있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부리세요. 예를 들어 뭐 1억으로 1년 안에 한 3억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다가 홀라당 날리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예. 지금 60대 분들은 50대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실 거고, 50대 분들은 40대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실 거고, 40대 분들은 30대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10년 이상 선배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언젠가는 뭐 나도 40대, 50대, 60대가 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 선배들 사례 봐서라도 미리미리 차근차근 꾸준히 행동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잘 되는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 이런 사례를 내가 이제 반영을 하면은 솔직히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2030은 뭐 당장에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 그러고, 예. 근데 각자의 어려움은 다 있거든요. 나이대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아니, 그 속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급하게 먹다가 체한다, 뭐 약간 그런 어르신들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꾸준히 진득하게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게 돈 있으신 분들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더 불리려고 하다가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 위험한 걸 안 하거든요. 할 돈도 없고. 네. 그래서 뭐 무슨 사업이든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네,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이거 왜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물어보면은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장사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중요하지, 이게 뭐 경매 하나 두 개 더 낙찰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보다 선배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돈 벌긴 진짜 어려운데요. 망하긴 진짜 쉬워요. 네. 몇 개 삐끗삐끗 하면은 몇 년 동안 쌓아놨던 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야 될 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 뭐든지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예, 지금이 제일 젊으니까 저한테도 막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러면 몇 세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50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최근에 에어비앤비 저희 78세 고모도 해주셨는데 뭐 그분 앞에서는 되게 베이비신데요. 이러면은 그냥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맞는 말 하잖아요. 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오늘도 전화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럼 78세 고모는 50대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뭐 늦었다,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계속 78세 고모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제가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 꾸준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속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3년 뒤, 5년 뒤에 더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는 더 늦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좀 진득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하시고,
내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경험자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증을 하시고 꾸준히 하는 거를 꼭 당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